면역력이 떨어졌다 아니면 면역력이 안 좋다 이런 거를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뭐 가장 면역력이라는 거는 면역 반응이라는 거는 자기한테 정상적인 세포가 있고 외부에서 뭐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또 과장돼서 뭐 암세포 같은 게 그런 게 자기가 아닌 이상한 게 들어오면 걔가 싸워요 몸에서. 그래서 그거를 싸우면서 나타나는 염증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감기가 더 자주 걸린다거든, 아니면 상처가 났는데 잘 안 낫는다거나, 아니면 이유도 없이 뾰루지가 난다거나 이렇게 네. 염증 반응이 일어났을 때 아, 내가 좀 면역력이 떨어졌나 그렇게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기운이 없거나 혹은 우울하거나, 그다음에 뭐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네. 사실 어느 정도 면역력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죠. 원장님도 혹시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몰랐던 증상들, 질환들 어떤 것들 주의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먼저 말씀하시죠.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는 워낙 더운 여름이었기 때문에 평소의 가을하고는 약간 병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평소 그냥 보통 가을이면 호흡기 질환, 그렇죠. 아니면 또 금방 말씀하셨던 뭐 심혈관계 질환, 아니면 또 건조하기 때문에 피부병 이런 게 좀 많은데, 사실 올해는 한 지난주부터 갑자기 한의원의 환자들도 많아지시는데, 워낙 올해 덥고 땀도 많이 흘리셔서 정말 기력이 너무너무 많이 벌써 표시가 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땀을 흘리면 당연히 땀으로 양기도 빠지고 기운도 빠지고 그다음에 음혈도 다 빠지기 때문에 올 가을에는 뭐 가을은 좀 건조한 시기여서 보통은 보온제를 많이 쓰시는데 올 가을에는 아마 양기가 빠져나온 거를 보충을 하는 거,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조금 고생을 하실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은 뭐 다른 거 이것저것 하시는 것보다 한의원에 오셔서 보기지, 보양제 또는 보온제를 본인의 좀 체질에 맞게 좀 처방을 받으시면 올 여름에 고생하셨던 거 조금 치료를 하시고 가을 겨울을 나셔야 가을 겨울에 감기도 조금 덜 걸리시고 체력도 조금 회복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이러한 가을철 피부 고민들, 건강들은 또 어떻게 유지하면 좋을까요? 우리 원장님도 피부 굉장히 좋잖아요. 일단 피부는 네. 물기를 머금어야 촉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저도 노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시는 물 혹은 이 한약재 중에서 약간 수분을 조금 보충할 수 있는 뭐 대추차라든지 이런 거 조금 자주 마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물을 보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을 말리는 화를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화를 만드는 게 뭘까요?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스트레스 조절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서, 사실 저희 같은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또 환자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루 종일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요. 그래서 저는 퇴근 후에 제가 뭐 스트레스를 조금 발산을 할 만한 뭐 노래를 부른다거나 뭐 춤을 춘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논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관리가 일단 전신적인 면역력 증강에도 도움이 되고 당연히 피부에도 좀 도움이 되니까 빙하나우서님도 스트레스 안 받도록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표적인 보약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약은 허할 때 먹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허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가 허한 경우, 그다음에 양기가 허한 경우, 그다음에 음혈이 허한 경우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단 기가 허하면 되게 나른하고 기운 없고 깔아앉고 이런 증상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인삼이나 황기가 들어간 사군자탕 계열이 좋고요. 그다음에 몸이 많이 건조하다거나 아니면 자꾸 이렇게 기관지 쪽이 말라서 뭐 천식처럼 마른 기침을 한다거나 그런 증상이 있는 거는 몸의 음혈이 많이 떨어진 경우예요. 그럴 때는 당귀나 숙장 같은 게 들어간 사물탕 계열이 좋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기허한 게 조금 더 지나치면 이 몸에서 양기가 다 빠져나가면 되게 추위를 많이 타고 그다음에 허리나 무릎도 힘이 없고 그런 이제 허증 증상이 나올 때는 그때는 가장 좋은 약이 녹용이에요. 그래서 녹용이 사실 비용적으로 조금 부담은 되지만 바짝 그다음에 뿌리부터 이렇게 기운을 양기를 끌어올리는 데는 녹용이 굉장히 좋은 약이기 때문에 녹용이 들어간 보약 처방을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바짝 기운을 좀 일시적으로 내시고 싶으면 공진단이라는 약도 조금 응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박수영 원장님, 이분의 증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환자분께서는 위축성 위염 진단을 받으셨는데 위염의 종류를 일단 조금 알아볼게요.
위염이라는 것은 위에 염증이 있어서 위벽이 헐거나 어떤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건데 첫 번째 급성 위염이 있어요. 급성 위염은 갑자기 스트레스를 너무 과도하게 받았다거나 아니면 독한 약물을 먹었다거나 공복에 아니면 너무 폭식을 했다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급하게 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 굉장히 심한 복통이나 구역감 이런 거를 호소할 때는 급성 위염의 범주에 속하고요. 이 환자분처럼 위축성 위염은 사실 만성 위염에 속하는데 만성 위염이라는 거는 꾸준하게 위에 염증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위에 일단 그 위벽에 조금 헐어서 약간의 출혈이 있는 경우는 뭐 미란성 위염이라든지 출혈이 심한 경우는 출혈성 위염. 근데 이런 만성적인 위의 염증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위 표면의 점막층이 얇아져요. 얇아지게 되면 위 내시경상으로 벽이 얇아지면 그 위 혈관이 이렇게 눈에 육안으로 내시경상 보이고 그다음에 위 벽에는 이렇게 주름이 져 있는데 그 주름이 얇게 없어지면서 이러다 보면은 위액의 분포가 조금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위염은 사실 화학적인 소화, 위산이 약간 위벽을 상하게 하는 화학적인 소화가 안 돼서 생기는 어떤 소화불량 증상인데 만성 위장장애에서는 위가 운동을 안 하는 만성 위장장애도 있어요. 그거하고 약간 증상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환자분처럼 위축성 위염의 진단을 받았으면 그 원인을 이 위 점막에 좀 자극이 될 만한 원인이 뭐가 있을지를 좀 판단을 하셔서 치료를 하셔야 되고 만성 위염 중에 만성 위장장애, 위가 운동이 안 하는 경우는 위장 운동이 안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서 위장 운동을 조금 살릴 만한 그런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위축성 위염의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이 환자분도 장 상피 화생이라는 진단도 같이 받으셨거든요. 이 병은 어떤 거냐면 위벽이 장의 세포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축성 위염의 환자들이 제일 걱정을 하시는 게 그 자체는 증상이 별로 없는데 보통 정상적인 사람보다 위축성 위염을 가지신 분들이 위암으로 조금 발전했을 수 있는 확률이 뭐 거의 2배에서 4배 정도 된다 그래서 이게 위암의 전구 단계가 아니냐 그러고 걱정을 하시는데 이 위축성 위염 단계에서 관리를 잘 하시고 적극적으로 매년 내시경을 받아서 조기에 좀 치료를 하면은 그닥 걱정할 일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를 조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좀 걱정되고 고민되는 부분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조기에 좀 발견을 해서 증상을 미리미리 관리한다면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위축성 위염, 위의 표면이 뭐 만성 염증으로 얇아진 상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원장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위축성 위염만의 특징과 증상의 추이점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볼까요? 위축성 위염이라 그래서 특별히 증상이 심하진 않아요. 사실 위가 출혈이 심한 출혈성 위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속이 많이 쓰리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 위축성 위염 같은 경우는 만성적인 위염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냥 가벼운 소화장애 그 정도로 조금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내시경상으로 확인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위축성 위염이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뭔가 위에 계속 만성적인 자극을 줬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 원인이 식습관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지 아니면 또 위축성 위염의 가장 큰 원인이 헬리코박터 그 균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혹시 또 헬리코박터 균을 발견이 됐으면 사실 그 치료를 하시는 게 위축성 위염을 좀 증상을 조금 경감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박소연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건강 꿀팁은 한의원에서 침과 부항과 더불어서 한방치료로서 효과가 좋은 뜸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요즘 뜸을 한의원뿐만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도 그냥 민간요법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잘 하시고 계신지 한번 짚어볼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뜸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뜸이라는 말은 한방에서는 구라고 표현을 하고 이 구자는 오렐 구자와 불화자의 합성어예요. 이 말은 불을 이용해서 오랫동안 치료를 한다는 의미인데 일단 그러면 이 뜸의 효능은 무엇일까요?
뜸은 경혈접이나 아니면 아시혈이라 그래서 아픈 통처에 직접 쑥을 말아서 또는 간족부처럼 이렇게 거기다가 뜸을 떠서 뜸을 뜨게 되면 그 부위가 따뜻해지죠. 이런 온열 자극을 통해서 어떤 기혈순환이 잘 되고 장부 어떤 불균형이 해소가 되면서 통증을 제어하는 일단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쑥 자체에서 이 피부를 통해서 그 성분이 들어감으로써 효능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동의보감에서는 뜸을 뜨면 거기서 어떤 삼출물이 나와서 그 옛날 사람들은 그런 삼출물 또는 고름 또는 진물이 나와야 그 병이 해소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거는 직접구에 해당되는 말인데, 여기서 나오는 진물이라 그러는 거는 화상을 통해서 감염이 된 그런 농이 아니라 정상적인 비화농성 삼출물이기 때문에 이거의 구별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뜸의 종류는 크게 직접구와 간접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직접구는 쑥 자체를 말아서 피부에 붙인 다음에 거기에 불을 붙이는 건데, 이런 경우는 화상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좀 주의를 요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즘에는 간접구를 조금 더 많이 쓰는데, 예전에 간접구라고 하면 뜸하고 피부 사이에 소금이나 마늘, 생강 등의 이렇게 물질을 넣어서 은은하게 이런 뜸에 좀 온열 자극이 오래도록 지속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갖는 게 간접구인데, 요즘에는 뭐 생강이나 마늘을 직접 넣는 게 아니라 간접구 형태로 아예 나온 제품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한의원에서는 이런 간접구를 주로 쓰고, 그다음에 일단 화상의 우려 때문에 요즘에는 온열 기구라 그래서 약간 전자뜸이라 그래서 이런 온열 자극을 은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간접구의 방법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뜸의 효능은 온열 자극을 통해서 기혈순환, 장부의 밸런스를 맞춰준다 그랬는데, 어떤 뜸에는 적응증이 있는지 조금 살펴보면요. 일단 뜸은 급성 질환보다는 만성 질환, 그다음에 더운 열증 증상보다는 차가운 한증이나 냉증, 그다음에 허한 증상에 이용을 주로 하죠. 그래서 가장 광범위하게 많이 쓰는 효과가 좋은 질환은 여성 질환, 자궁 질환, 생리통이 있다거나 생리불순이 있다거나 혹은 난임 치료에, 그다음에 자궁에 뭐 근종이나 난소에 낭종이 있어서 어떤 차가움으로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여성 질환에 가장 많이 응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방송에도 얘기했듯이 위염, 뭐 소화가 안 된다거나 위장 장애가 있다거나 이런 만성 위장 장애도 응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변비가 심하다거나 아니면 복부 비만에도 뜸을 꾸준히 뜨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한증, 냉증에 쓴다 그랬기 때문에 뭐 복부가 차다거나 아니면 수족이 찬 경우에도 꾸준히 뜸을 뜨면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들 하시죠.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플 때 뜸을 뜨시는데, 이런 경우는 갑자기 급성 염좌나 이렇게 다친 어떤 요통이나 슬통보다는 만성적인 퇴행성 질환일 때 이 뜸을 이용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좀 응용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성 피로 환자에도 일단 뜸을 꾸준히 뜨면 효과가 있는데, 이 만성 피로 중에서 육체적 피로도 좀 해소가 되지만 뜸을 뜸으로써 집중력이 좋아진다거나 혹은 기억력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치매나 어떤 신경정신과 질환에도 뜸을 조금 장기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암 환자들한테도 꾸준히 뜸을 뜨면 효과가 좋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효능이 많은 뜸을 그냥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꾸준히 뜨면 위험성이 없을까 한번 짚어볼게요. 사실 저희가 한의원에서 뜸을 뜰 때는 이 뜸을 환자한테 떴을 때 적응증이 맞는지 아니면 혹시 부작용은 없을지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어떤 뜸을 몇 장이나 얼마 동안, 기간은 얼마 동안, 시간은 얼마 동안 어느 자세를 뜰지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뜨고, 그다음에 또 뜸 자리는 금구혈이라 그래서 뜸을 뜨면 안 되는 자리도 있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부작용이 없거나 주의사항이 없는 그런 치료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인 한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뜸은 불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상을 입었을 때 최대한 화상을 입지 않아야 하지만 혹시라도 화상을 입었을 때 이 한의원에서 하게 되면 2차적으로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처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집에서 화상의 우려가 있는, 특히 직접구는 그냥 막무가내로 뜨시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특히 당뇨 환자들이 뜸을 떴을 때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집에서 절대 임의로 뜸을 뜨시면 안 되고 한의원에 가셔서 뜸을 뜨실 때도 본인이 반드시 당뇨 환자임을 조금 이 얘기를 하시고 뜨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 뜸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화상이기 때문에 화상이 2차적인 감염이 안 되도록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뜸을 뜬 직후에는 바로 물에 닿으면 당연히 덫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뜸을 뜨고 나서는 절대 물에 닿지 않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열을 내는 적이기 때문에 뜸 뜨기 전에 너무 열을 내는 음식을 먹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뜸이 적응증이 아니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뜸을 뜨면 갑자기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플 수 있으니까 이거는 임의대로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인 한의사와 상의를 하셔서 내가 적응증이 맞는지 어느 정도를 얼마큼 따야 될지 정확히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건강한 의사 박소연 원장이었습니다.